이번 개념은 구분해야 할 부사입니다. ago랑 before는 한글의 의미가 전에 이렇게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ago를 써야 될지 before를 써야 될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ago는 과거 시제만 사용합니다. before는 과거 시제, 완료 표현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과거에 둘이 겹치는 거니까 과거 시제인데 ago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어떤 단어와 합쳐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days ago, 이틀 전에, 3 months ago, 3개월 전에, 4 years ago, 4년 전에 이런 식으로 2 days, 3 months, 4 years라는 다른 단어와 함께 써야 되지만 before라고 하는 건 과거 시제에 쓸 때는 단독으로 써야 됩니다. 다른 단어와 연결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료 시제에는 단독으로 쓰든 2 days before 다른 단어랑 연결해 쓰든 둘 다 완료 표현에는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이거 과거네. 근데 2 days ago 이 다른 단어와 연결해 쓸 수 있는 건 ago야 before는 과거에 쓸 때 단독으로 써야 돼. 그래서 아래쪽에 과거네. 다른 단어가 안 나왔네. 그럼 단독으로 쓰는 건 과거에 단독으로 쓰는 건 before야. 이렇게 결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has pp 현재 완료죠. 완료 표현은 단독이든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before만 사용하고 ago는 완료 표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almost, most, mostly 이 세 가지는 뜻이 다른데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almost는 거의 이런 뜻이고요. 뒤에 all이랑 또는 every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이렇게 잘 쓰입니다. 두 번째 most는 가장, 매우라는 뜻인데 얘만 유일하게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most만. 다 부사로 쓰여서 모아둔 건데 most는 형용사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형용사일 때는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mostly라고 하는 건 대개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로란 의미로 이 녀석은 mainly라고 하는 이 단어랑 글씨가 좀 이상한가? mainly라고 하는 주로 이 단어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명사를 꾸며야 되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래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가 가능한 most밖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래서 almost, mostly는 부사로만 쓰이지 형용사로 못 쓰니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요 앞에 all이 추가되면 그러면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이렇게 쓰게 되면 most가 아니라 almost가 답이 될 거예요. 됐죠? almost에 all 또는 every가 나올 거니까. 자, 두 번째, 이것이 나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의미상 가장이라고 하는 most가 자연스럽고 almost는 뒤에 뭔가가 나와서 거의 모든 뒤에 뭔가 나와야 되는데 all이든 every든 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주로란 뜻으로 쓸 때 이 뒤에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문장 끝에 mostly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어떤 단어를 꾸며줄 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의미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의미는 통해요. 문장에서.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의미 때문이 아니라 뒤에 꾸며줄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이쯤으로 옮겨서 여기에다가 mostly surprise라고 쓰면 되게 주로 놀라지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끝에는 안 되고 꾸며줄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휴대폰은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져 mainly의 의미로 mostly 이 녀석을 답으로 하면 되겠고 얘는 의미, 가장, 매우라는 의미로 의미도 이상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나나는 거의 매일 이곳에 와 라고 해서 every가 보였을 때 almost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얘들은 의미가 부분적으로 겹쳐요. 의미가 완전히 겹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겹치는데 첫 번째, already는 이미란 뜻이고요. 이 녀석은 yet과 겹치는 게 문장 끝에서 의문문일 때 이미란 뜻으로 already와 yet이 겹쳐요. already와 yet이 둘 다 임인데 만약에 문장 끝에 already를 쓰게 되면 놀람의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미 끝냈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still은 아직도란 뜻이고 yet이 부정문일 때 아직이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부분적으로 의미가 겹칩니다. 다만
이 still은 문장 안에 쓰는 경우, 문장 안에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얘에서 문장 끝에 쓰는 게 일반적이고 또 하나 still 다음에 부정어가 나오지만 얘에서는 부정어 뒤에 이렇게 예시 나오는 순서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에서는 의문문에서 문장 끝에 임이란 뜻으로 얘랑 겹쳐서 쓴다라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문제를 봅시다. 보자마자 얘는 답이 안 돼. 예설 문장 끝에 쓰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답이 안 되고 이미 끝마쳤다라고 하는 답이 already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정문이니까 예설 쓰면 되겠죠. 부정문의 yet, 아직. 부정문의 yet은 아직. 그 다음 문장 끝에 임이란 뜻으로 둘 다 쓰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 자, 차이점은 이미 그 일을 끝냈단 말이야? 이렇게 놀람의 의미가 추가되는 거. yet은 이미 그 일을 끝냈니? 이렇게 해서 놀람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는 yet을 거의 안 쓰는 거니까 얘는 빼시고 아직도 화가 나 있네, 속상해하 있네 라고 해서 still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걸 쓰고 싶으면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의 문장 끝에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전부 다 또한 역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인데 이 also는 문장 안에, 문장 끝이 아니라 문장 안에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as well to 또한 역시 이런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as well과 to는 문장 끝에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뜻은 같지만. 그 다음에 이들 다르게는 아이들 발음하는데 얘랑 to가 또한 역시로 겹치는데 얘는 부정문의 문장 끝에 to는 긍정문의 문장 끝에 쓰는 게 일반적이죠. neither 또는 neither 이렇게 발음하는데 얘는 not과 either을 합친 단어가 neither 되겠죠. 예문 봅시다. 이거 긍정문이니까 문장 끝에 to, 문장 끝에 뜻은 also가 통할 수 있겠지만 문장 끝에 쓰는 건 to와 either를 주로 써. 긍정문이니까 to를 썼고 부정문이니까 either 쓰면 안 돼.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문장 아니니까 also로 답을 하면 되죠. 얘는 부정문에 써야 되는 건 답이 안 되고 얘는요 이렇게 양쪽에 콤마를 써서 문장 안에 넣을 수는 있어요. 문장 끝에 써야 되는데 얘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콤마를 써. 왜 억지로 이렇게 합니까? to는 문장 끝에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양쪽에 콤마 써 안에 넣을 수는 있지만 문장 끝에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을 뺄게요. also가 답을 하십시오. 그 다음 as well은 to, also의 뜻이지만 문장 끝에 일반적으로 쓰면 되겠고 나는 영화가 좋아. 긍정문일 때 me too. 나는 영화가 안 좋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안 좋아하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부정문일 때는 me neith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긍정문일 때는 me too. 부정문일 때는 나도 안 좋아. me neither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나도 그래 할 때 일반 동사일 때 so do I라고 쓰잖아요. 나도 영화 좋아. so do I. 그런데 부정문일 때 나도 영화 안 좋아해 할 때는 부정문일 때는 so 자리에 뭘 쓰면 됩니까? neither 써서 neither do I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문에 나도 영화 좋아. so do I. 부정문에서 나도 영화 안 좋아 그러면 neither do I가 되는 거죠. 요게 긍정문, 요게 부정문에서 사용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에 much와 very는 매우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much는 과거 분사를 주로 꾸미고 ed가 붙는, ing가 붙는 현재 분사는 very가 꾸미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much는 동사를 꾸밀 수 있고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지만 very는 동사를 꾸미지 못하고 단독으로 문장 끝에 very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much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꾸밀 수 있고요. very도 최상급을 꾸밀 수는 있지만 very가 비교급은 안 되고 최상급을 꾸밀 수는 있지만 주로 원급을 꾸미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much는 서술적 용법에 사용하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고요. 그리고 very는 원래는 과거 분사를 꾸미는 건 much인데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냥 이게 과거분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이렇게 되어버린 과거분사 ed 붙은 형태는 very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 형용사화된 과거분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단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형용사들이잖아요. ed가 붙어서 확실하게 과거분사는 맞지만 요즘은 이걸 과거분사라고 하지 않고 worried, 걱정하는 형용사, disappointed, 실망한 형용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 분사처럼 보이지만 very로
꾸밀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출발이 과거 분사는 much로 꾸몄기 때문에 much로 꾸미는 수도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세요. very good 이렇게 해서 원급을 꾸미는 건 very, 이거 much better 비교급을 꾸미는 건 much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뒤쪽에 문장 끝에 very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지 않아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건 much. very는 동사를 못 꾸미고 much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지만 very는 문장 끝에 단독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interested, 흥미로운, 관심 있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ery interested, much interested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원래 ed가 붙은 거니까 과거 분사로 출발하기 때문에 much interested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워낙 흔히 많이 사용하는 형용사화된 과거 분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very interested 이렇게 해서 둘 다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very를 사용해 주는 게 이런 것들은 very를 사용해 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크게 5가지 구분할 수 있게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